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동안 유튜브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작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던 그 유르본 제도의 기여분 규정과 그 결격 사유,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도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입법하도록 권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 민법 규정에는 1008조가 있습니다. 예. 이게 특별시 규정입니다. 그리고 1008조에 2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여분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서 이거는 유류분 제도에서 땡겨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써라 이겁니다. 요거 하나와 또 하나는 그 상속인에 대한 결격이 있습니다. 상속인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요게 있는데 유류분 유류분권자에 대한 결격 조항이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도입해라. 요 두 가지입니다. 헌법 불합치가.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국회에서 이 두 가지를 요 기여분 규정과 여기 유류분권자의 결격에 대한 거를 이제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발의한 분들이 계십니다. 요렇게 개정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두 분인데 요거는 4월 달에 일어났고 요거는 8월 달에 신청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말씀드리면 좋은데 한 번에 너무 길어지니까 지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1008조의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읽어드리면 저기 조금 막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요 규정 저도 못 외웁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중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증여나 유증 받았으면 너 상속분에서 그만큼 빼고 계산한다. 이 뜻입니다. 쉽게. 많이 받는 사람은 상속에서 그만큼 덜 받으라는 얘기죠. 이게 특별시 규정입니다. 자, 기여분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와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게는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부양과 간병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게는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법 1118조가 유류분이 이 조문을 준용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대습상속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1008조에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될 수도 있는데 요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특별식이 있다? 그런데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해서 그 기여에 상응하여 증여 또는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은 특별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발현안이 자 뭐가 틀리죠? 이게 없습니다. 부양간병은 요번에 발현안에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재산에 대해서만 특별수익을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그러니까 내가 증여를 받았지만 이 증여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유지하는데 내가 기여를 한 대가로 받은 거다. 상응입니다. 이게 상응. 상응은 어느 정도의 등가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거나 뭐 여기가 뭐 내가 증여를 받았는데 여기가 기여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렇게 되거나 또는 비스름하거나 이렇게 이게 이제 상응입니다. 요게 상응입니다.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자, 규정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뭐 그러니까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과연 실무에서 이게 얼마나 인정이 될지가 의문이 됩니다. 자, 우리는 보통 부모님한테 부동산을 증여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류분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왜? 내가 받은 게 없으니까. 유류분 문제는 부모님 거로부터 내가 받았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재산이 훨씬 많지. 부모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내가 도와주진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건 대부분 여기입니다. 여기.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니까 뭐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뭐 병원을 모시고 다니고 같이 살면서 뭐 돌봐드리고 이런 건데 이게 빠져 있다면 오로지 여기에 치중되어 있다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실무에서 이렇게 보면은 관리입니다, 관리. 부모님들이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있겠죠? 그 임대차를 관리합니다, 내가. 그리고 그 월세도 받고 뭐 수리도 하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안 했다면 피상속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관리인을 두거나. 근데 관리인을 두지 않고 내가 함으로써 피상속인이 관리인 비용을 그만큼 아꼈고 그 건물을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만큼 아꼈습니다. 또 하나는 피상속인께서 누워 계시는데 간병인을 쓰지 않고 직접 내가 보살폈습니다. 만약에 간병인을 썼다면 그만큼 돈이 나갔겠죠. 입원을 하셨는데 그 돈을 내가 다 냈습니다. 여기에서 부양 간병에 대한 노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간다면 오로지 얼마의 돈을 아꼈고 얼마를 내가 지출을 했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졌을 때 그거에 상응한다면 증여된 부동산이 재산이 현금이든 뭐 부동산이든 상응한다면 유사하다면 어느 정도의 등가성이 인정된다면 그거는 특별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요번에 발의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말씀 드릴 게 뭐냐면 많은 재판부에서 이 입법을 기다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을 중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의된 안 부칙에 보면 어떤 이제 개정안이 이제 올라가거나 이제 공포가 됩니다. 이렇게 온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죠. 알리거나 개정을 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경우는
이제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부칙을 둡니다. 부칙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자, 이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안은 개정안, 이거를 1008조에서 이 특별식을 부인하는 단서 조항은 공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포된 이후의 상속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2015년 말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2015년 10월 31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사망한 분한테만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미 예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의미가 없고, 이 안대로 따지면 앞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실 게 예상되는데 내가 받은 경우에 이거다. 내가 받은 건 이거 상응한 대가로 받은 거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을 하려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입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지금이 9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 4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향후에 유류분 소송을 당할 거로 예상되는 분이 있다면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를 이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결격,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결격. 이 1008조를 준용하는 거는 유류분 들어오는 거를 좀 깎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결격은 유류분권 자체를 박탈하는 겁니다. 유류권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한 방에 갑니다. 그냥 이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결격에 대해서 어떤 안이 올라왔는지, 그 내용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유류분권자는 어떤 경우에 결격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안이 지금 발의가 돼서 지금 심사 중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시 결격 사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